안녕하십니까. 이좋은 치과의 손영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라이브 수술 동영상은 다음과 같이 상악은 RPD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자, 하악은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자, 34번과 36번 연결하는 브릿지가 다음과 같이 광범위한 골소실이 발생을 해서 동요에 의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시는 환자분이 되시겠습니다. 이 환자의 파노라마상은 다음과 같고요. CT를 보게 되면 34번은 버칼본이 완전히 소실돼서 플로팅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링구알 플레이트만 소실이 되긴 하였으나 어느 정도 남아있는 형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6번 부분을 보시게 되시면 다음과 같이 똑같이 버칼본은 거의 소실되어 있고 링구알 플레이트도 소실되었으나 링구알 베이살본 부분은 좀 남아있는 이런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술전의 상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페리징지발 스웰링이나 레드니스 그리고 삼출물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환자의 34번과 36번은 발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게 조금 전에 엑스레이에서도 보셨겠지만 33번에 디스탈본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33번에 디스탈본이 남아 있으면 33번은 건드리지 않고 34, 6번에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33번의 디스탈본의 로스가 중등도 이상 존재를 한다면 우리가 GBR을 할 때 만약에 이치아를 남겨놓았을 때는 결과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33번을 발치를 하고 33번과 36번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수술 동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 아프시죠?
아프세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힘드시죠? 자, 이제 끝나면 끝납니다. 그럼 있으세요. 아프세요? 아, 네. 잘 해주고 있습니다.
수술 동영상 같이 보셨습니다. 이 환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3번은 크게 문제가 없어서 발치를 하지 않았고요. 34번과 36번만 발치를 했습니다. 수술을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면 34번, 36번을 발치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하방에 보시면 오랄 에피셀리움이 이제 안쪽으로 같이 이행돼 버리는 이렇게 안쪽에 굉장히 많은 그라뉴레이션 티슈들이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플랩을 일단 열었습니다. 플랩을 열지 않고서는 수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먼저 플랩을 열고 이런 종류의 굉장히 그라뉴레이션 티슈가 본에 많이 붙어 있는 이런 치주 발치를 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런 연조직들을 본에서 다 긁어내주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살펴본다면 이걸 완벽하게 다 긁어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다 긁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골재생에 아주 큰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깨끗하게 제거를 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거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한 상황이 되겠고요. 다음과 같이 버칼 플레이트는 없어진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4번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다음과 같이 이것도 에오스 라지 파티클입니다. 이 종고를 이용을 해가지고 버칼 오그멘테이션 그라프트와 소켓 그라프트를 시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본 그라프트 후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처를 마무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술 후에 엑스레이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4번, 6번에 임플란트가 식립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6번 자리가 보시면 이게 9mm짜리 힐링입니다. 7mm 힐링을 했는데 묻혀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9mm를 심었는데요. 사용을 했는데 이유는 임플란트의 수직적인 위치가 조금 깊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버칼 디센스 디펙트보다 조금 더 아래로 심고자 하는 제가 욕구가 좀 강했나 봅니다. 그래서 좀 긴 임플란트 힐링 어비트먼트를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결과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기대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힐링 어비트먼트를 사용을 하면 임플란트의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결정을 하는 이 트랜스징지발 포션이 너무 길어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셀프 클렌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문제는 있을 수가 있어서 나중에 세컨 서저리를 안 할 텐데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쪽에 징지발 디벌킹을 조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치주 발치를 시행을 하고 바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했던 케이스를 함께 보셨는데요. 이렇게 치주 발치 후에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는 경우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은 이 운드 자체가 어느 정도의 염증성 운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발치 후 즉시 식립을 시행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흡수되거나 아니면 세컨더리 인펙션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 여기다 그라프트 머티리얼은 아무래도 흡수가 좀 느린 이종고를 사용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컨더리 인펙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티바이오틱스 커버리지를 충분히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오늘 수술 동영상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